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우성 PD입니다. 김혜민 PD가 이번 주 휴가를 갔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오랜만에 생생경제 앵커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일주일간 여러분과 경제 소식,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1%라는 말에 귀 기울여 보시죠. 초저금리 시대 1%대 주택대출, 정책금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곧 다가옵니다. 이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와 국민들의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 부담 좀 덜어주겠다는 건데 저금리 덕에 가능한 이 정책, 그런데 이 저금리의 배경도 사실 웃을 상황은 아닙니다. 빚은 주로도 역시 빚이기 때문입니다. 1%대의 반가운 소식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복잡한 정치 뉴스나 시시비비를 따지는 감정소모적 뉴스 속에서 문득 우리 국민들은 1%의 희망을 갖고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를 또 국가를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 듭니다. 상위 1%의 복잡한 삶의 방식 또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99%의 서민과 국민들은 1%의 희망만 있어도 늘 이 나라를 잘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YTN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점심때 나가봐도 하늘이 시원하고요. 꽤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이럴 때 보면 풀잎이나 과일들 또 농작물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 소식 라디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위는 한풀 이제 간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이 더위에 따라 좀 바뀐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 가격이 좀 크게 내린 품목에는 애호박이 있습니다. 네. 생육이 좋지 않아서 개당 2,117원까지 올랐던 애호박이 지난주는 1,335원으로 36.9%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시장 내 물동량이 늘어나서입니다. 최근 경기 북부와 진천 지역에서 인큐 애호박의 출하가 시작되고 있어서요. 네. 큰 폭으로 올랐던 애호박은 이제 다시 제 가격을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파프리카는 16.9%가 올랐어요. 최근 주산지인 청원과 진주에서 꼭지 총체병이라고 해서요. 네. 총체벌레가 잎의 가장다리를 좀 갉아먹으면서 생육을 방해하는 현상인데요. 그 영향으로 이 파프리카 출하 물량이 감소를 하면서 200g당 1,080원 하던 파프리카가 지난주는 1,262원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애호박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가격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날씨 선선해지니까 또 여러 가지 작황에 따른 품목들 궁금한데 오르내리는 품목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산물은 아무래도 날씨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폭염에 가장 민감한 품목이 바로 채소류인데요. 네네. 하지만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 가장 먼저 생육이 나아지는 품목 역시 채소류입니다. 네. 이번 주는 최저 기온이 19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선선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무더위가 지나가고 상추는 생육이 호전되면서 이제 이번 주 출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은 평년 대비 27%나 높아서 여전히 좀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오히려 이번 주 가격은 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소류 깻잎 역시 폭염이 수그러들면서 생육이 회복돼서요. 출하량은 늘겠고 수요 역시 좀 꾸준해서 가격은 100g당 1,800원 선에서 머무르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 마트 채소 코너에서 상추 사려다가 깜짝 놀라서 좀 밀었는데 예, 곧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날씨 선선해지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이 추석 연휴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잖아요. 과일 가격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번 주는 개학의 영향으로 참외가 소폭 오르겠는데요. 이 참외의 성출하기는 이미 지나서 출하 물량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네. 하지만 이번 주는 또 개학으로 인해서 급식업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매 가격부터 슬슬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 도매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 주는 소매 가격을 순차적으로 오를 차례예요. 10개당 13,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참외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외 소폭 오릅니다. 개학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과일 좀 그래도 저렴하게 미리 사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정보 있을까요?
네, 이제 모두 반가워하실 할인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네. 이 한창 제철을 맞은 과일이라고 하면 복숭아와 포도 정도가 있겠는데요. 지금 농협몰에서 복숭아와 포도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충주 복숭아가 3kg에 22,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18,000원으로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조금 작은 중소가는 15,000원짜리를 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네. 또 요즘 포도 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샤인머스켓이에요. 샤인머스켓이요? 네, 이 네. 샤인머스켓은 망고 포도라고 해서 네. 포도에서 망고 맛도 나면서 또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좀 높거든요. 근데 사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가격이 아직 조금 비싸요. 네네. 하지만 농협몰에서는 이 샤인머스켓도 2kg 한 박스당 44,900원으로 약 7%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포도와 망고 두 군데 앞에서 망설이실 필요 없이 이거 좀 할인하면 샤인머스켓 사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네요. 네, 이 샤인머스켓이 사실 정말 인기가 많아요. 네. 실제로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패널 조사치에 따르면요, 약 500명의 소비자 중에서 80%가 올해 샤인머스켓을 구입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 보통 수입 포도들이 당도가 높고 먹기 편해서 대부분 소비자들이 좀 수입 포도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요. 네네. 이 샤인머스켓은 그러한 수입 포도의 수요를 국산 포도 쪽으로 돌려주고 있는 아주 효자 품목입니다. 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 8월호에 따르면 이 샤인머스켓의 출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출하량이 2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의향이 굉장히 높은 품목이다 보니까요. 올해 샤인머스켓 도매 가격은 오히려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수의 포도 농가들이 샤인머스켓으로 품목 전환을 하고 있어서요. 당장 1, 2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몇 년 후에 물량이 좀 많아지면 소폭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국산 포도도 참 맛있고 당도도 있고 또 매력도 있습니다. 이름을 그냥 망고포도 이러면 또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생생 인터뷰 시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1% 얘기를 했습니다. 1% 좀 작은 비율, 아주 작은 숫자처럼 느껴지지만 희망이 되기도 한다. 국민들은 1%의 희망만으로도 99%의 국민들은 힘을 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좀 반가운 1% 소식이 있어서 이 분야 전문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전에 전화로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뵈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1%라는 숫자가 뭘까요? 약간 양으로 보면 너무 적다 이런 느낌인데 이 분야에서는 특히 반갑습니다. 바로 금리인데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 나왔습니다. 1%라니까 좀 눈이 확 띄어요. 네. 이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출 금리가 1%대라고 하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네. 정부가 서민형 안심 대출이다 해가지고 9월 달에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 대출의 그 자격은 7월 22일 현재 네.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 혼합형 대출 예를 든다면 뭐 3년은 고정으로 하고 그 후에 변동금리로 바뀐다든지 하는 그러한 금리 상품을 현재 대출로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네. 대출 갈아타기 차원에서 5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네네. 자격은 이제 부부 합산 8,500만 원까지. 네. 그다음에 부동산의 시가는 9억 이하의 물건에만 이러한 그 정책 금융 대출을 전환하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네. 자, 이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대출 받으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집 사면 몇 년 뒤에는 좀 변동금리로 바뀌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8,500만 원 이하. 언뜻 지금 설명하신 것만 들어보면 좀 서민층 그리고 실수요자층에게 좀 정부가 이자 부담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은행하고 저축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 대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대출을 전환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네. 총 규모가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자, 20조 규모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2015년 이후에
지금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네네. 2015년 4월에도 한번 있었고요. 네네. 자, 기준을 보면 좀 많이 완화됐는데 그래서 2015년도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때 뭐 은행 창구가 난리가 났다. 네네. 정말 사람들이 뭐 인산인해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똑같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네.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게요. 이제 그 은행의 그때 당시에는 은행 대출로 끈 다음에 네. 그 대출을 그 주택금융공사에다 채권을 파는 형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속된 말로 은행 대출을 그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로 파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절차상으로 조금 덜 복잡한 거고요. 과거에 좀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32조 정도를 공급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20조 정도 공급하고요. 네. 과거에는 30조 공급할 때는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해줬습니다. 네네네. 소득 제한 없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득 제한을 부과했고요. 네. 또 하나는 선착순이 아니라 일단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20조 원 안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끼리 차근차근 해주니까요. 네네. 이렇게 혼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2015년에 정부가 출시했던 안심전환대출 1호 네. 선착수금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창구도 난리였고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소득이라든지 그런 차등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엔 좀 그렇게 하겠다. 뭐 일단 신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다 받은 다음에 집값이 쌀수록 우선순위로 좀 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싼 것으로 기준으로 차근차근 해서 네네. 20조 원까지 되는 금액까지 해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네. 뭐 막 조급해하시면서 나도 빨리 1% 갈아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미 대표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기준이 맞다면 정부가 알아서 배분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 집값, 내 소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환금리 상품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전환 대출에 대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역대급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는 공급량을 32조 정도 했지만 이번에 네네. 20조지만 사실상 이제 서민형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네. 서민의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총액은 좀 다소 줄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민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어떤 것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또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대출 한도라든지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LTV 70%,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죠. 그다음에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 60%, 5억 원.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걸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언뜻 보면은 이거 사실 많이 소개했는데도 저도 그렇고 좀 헷갈리거든요. 네네. 좀 쉽게 이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 금액이 5억까지라면 네네. 예를 든다면 5억을 받는 경우에 네. 5억을 받는 경우에 5억까지이면서 또한 LTV가 70%다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7억이라면 70%는 77이 49, 4억 9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억을 대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7억 2천 정도의 감정 가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네네. 또 하나는 그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네. 그 5억의 금액에 대해서 지금 DTI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DTI 이자와 원리금을 내는 금액이 네. 자기 소득의 60%를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설명 예를 드셔도 아실 거고요. 특히 이 주택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DTI, DTI 또 LTV 또 DSR 뭐 여러 가지 좀 많이들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좀 이것도 그냥 로또처럼 운 좋으면 받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시장 조건에 맞춰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만기 10년에서 30년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 또 금리는 고정입니다. 그런데 첫 달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자기가 뭐 10년을 정했다든지 20년을 정했다든지 30년을 정했으면 원금과 이자를 무조건 동시에 갚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3년이나 5년의 거치 유예를 이런 건 주는 없고요. 거치 네. 그런 그 조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지금의 기준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분의 경우에는 네. 이걸 전환하기가 지금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알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금 분할 상환 또 원리금 이자까지 낼 수 네. 있는 그것을 30년까지 혹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기가 판단하고 갈아타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주택 구입 시점이라든지 여러 마음 때문에 좀 일단 빨리 사두자 이러고 이자만 좀 먼저 몇 년 동안 내고 나중에 원리금 갚자 이런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1%대 이 나온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은 바로 원리금을 같이 균등분할 상환해야 됩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과거에 조 대표님하고도 이 가계부채 서민들 네,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부가 이 가계부채 원금 규모를 좀 줄이고 싶어한다. 리스크 네. 관리 차원에서 네, 네.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 아닌가. 즉 좀 가계부채 원금을 좀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원리금 분할 상환을 통해서 차근차근 갚아가는 구조로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네. 구조를 바꾸겠다. 네. 그래서 총액을 다소라도 줄여 나가겠다 네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렇게 서민들이 이 대출의 변동성에 네.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대출을 고정금리로 또 좀 1%면 1%대의 금리로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 보장을 해 준다는 네. 그런 의미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좋은데 네. 이제 단지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재원 조달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32조 정도 네. 이번에 20조 정도를 공급하는 것이죠. 예.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정말 실수요 주택 평생 내가 가족과 함께 보금자리로 살겠다라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이 집값에 대한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사서 팔고 빚은 또 그걸로 메우고 막 이런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말씀하신 두 가지 기준 안정적으로 내 부채를 관리해서 갚아나가게 하고 네. 가계부채 전체의 총량을 좀 줄이고 이런 측면인데 이 기사 보면서 좀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가 네.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는데 네. 지금 사실 굉장히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한동안 네. 좀 오르는가 싶더니 더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금리 역전 현상이라면 사실은 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원래 좀 더 이자가 센 편인데 지금 네네. 거꾸로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DSL 그런 네네네, 파생 상품들. 그런 네. 상품이라든지 이게 국채하고 연결됐거든요. 네. 국채는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장기 금리를 말해주는 그 지표인데요. 네네. 장기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후의 금리가 네. 지금의 금리보다 지금 높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저축에 어떤 그 메리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년 후에 금리가 낮은 것으로 지금 그 국채가 네네. 발행되면서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 국내에도 이 코픽스 금리보다는 네. 변동금리보다는 그 금융채와 연동돼.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채권이지 않습니까? 5년짜리 네. 경우에 이 채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여기하고 연계된 게 고정금리 대출이었거든요. 네네. 이 고정금리 대출이 오히려 더 떨어지다 보니까 네. 고정금리가 오히려 지금 더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또 안정적으로 낮은 금리로 받는 것이 네. 어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가장 유리한 어떤 대출 금리를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분들 특히 금융 소비자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체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뭔가 막 시장이 활성화되고 네, 좀 네. 돈이 많이 돌고 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좀 면밀히 조심하시면서 이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이번 대출 여러 가지 정책에서 좀 생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좀 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의 내용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이거 1%대 광고가 나왔는데 세부 내용을 좀 보니까 좀 더 저렴한 금리 혜택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팁들도 있더라고요. 소개해 네네. 주시죠. 네, 이 지금 서민형 안심 그 전환 대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그 전환 신청을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0.1%의 뭐 금리 혜택을 준다든지요. 네네. 아니면 뭐 신혼부부 가정인 경우에는 0.2%. 네. 또 2인의 어떤 그 다자녀. 아기가 있어 다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또 0.4%. 네. 또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거기에 또 0.4%를 혜택을 주는데 네. 이걸 다 더하면 1.0%인데 네. 최대로 0.8%까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감면 항목이 뭐냐를 자기가 이제 그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 저는 이 다자녀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아직 저는 집이 없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 좀 다양하게 이 사실은 요 지금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말고도요. 뭐 네네. 승진하셨다. 네네. 직장을 좀 월급이 많은 곳으로 옮겼다. 그럼 금리 인하권 요구해야 되는데 네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금융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저금리 시대에도 좀 유리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금융 정보 이야기 있으면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서민형 이런 대출의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네. 지금 대출을 갖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네. 자기가 대출 받았을 때보다 급격하게 대출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갈아타기를 하는데 가장 그 어려운 점은 과거에 네. 아닙니다.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과거의 조건대로 네. 그 조건의 그 뭐 LTV라든지 DTI의 기준대로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규모만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네. 그 규모만큼 받을 수만 있다면 지금의 금리를 대부분 갈아타기를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약간의 중도상환 수수료의 문제가 네네. 있긴 한데 그것은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는 언제 전환할 것이냐를 조금 선택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먼저 생각을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는 추후로 2단계로 검토하시는 게 무엇보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내가 내는 이자보다 훨씬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갈아타는 거 여러 가지 대출 규모가 유지되느냐를 따져서 된다 하면 좀 실천하시는 게 좋고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갈아탈 때 수수료 생겨도 또 그만큼 또 증액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서민 가계부채 이런 얘기할 때 많은 얘기가 제2금융권 대출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더 나은 보금자리론 이런 상품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좀 소개해 주시죠. 이 더 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LTV가 네. 지금 이번에 그 경우에는 70%까지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더 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LTV를 90%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담보의 여력을 더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대출은 같은 담보물이라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나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출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상품 중에 다양하게 이제 그 서민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데 네. 요거는 담보 비율을 높게 평가해서 보다 더 대출 금액을 크게 해주는 거다. 네. 더 높게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저축은행의 경우에 이런 대출을 활용할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꼼꼼한 정보들 확인하신다면 이 1%라는 단어가 참 희망적이고 좋게 다가온다라고 오늘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YTN 라디오 생생경제 귀 쫑긋 세우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